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릴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릴레이션이란 구속이란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constraint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뉴 스케치에서는 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과 constraint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형상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자유도를 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치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서클이라든지 라인의 크기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오메트리 구속으로 형상의 크기나 위치를 정의를 하고 치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오메트리 구속을 주는 이유는요, 치수 구속을 최소화하면서 형상의 자유도를 고정하기 위해서고요. 우리는 스케치를 완전히 정의가 돼야 된다 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구속이라는 거는 커브나 포인트를 잡고 이동했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형상의 치수랑 지오메트리 구속을 줬을 때 완전 구속이 되면 형상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치수, 드라이빙 치수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빙 치수를 변경을 했을 때 형상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 변경이 될 형상의 크기나 위치를 고려해서 이 구속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스케치는 대략적인 위치의 대략의 형상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지오메트리 구속과 지난 시간에 배운 치수 구속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완전히 구속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스케치 is fully constraint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스케치 is fully defin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치수 생성 및 수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스케치 릴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이라는 기능으로 스케치 구속을 생성을 했었는데요. 뉴 스케치에서는 그래픽 윈도우의 상단에 이 구속을 줄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커브나 포인트, 축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구속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코인시던트와 포인트 온 커브 컨센트릭이라는 구속이 있었습니다. 코인시던트는 점과 점을 붙게 만드는 코인시던트라는 옵션이 있었고요. 포인트 온 커브는 커브 위에 점을 올려놓는 부분이었고요. 컨센트릭은 동심원을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진 기능이 Make Coinciden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Make Coincident라고 있고요. 이 부분이 Coincident, Point on Curve, Concentric이 합쳐진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Coincident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릴레이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incident는 두 개의 점이 붙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한 점이 선택한 커브 선상에 놓이도록 한다라는 포인트 온 커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두 개 이상의 원이나 호의 중심점이 같도록 한다. 동심원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Make Coincident입니다. 그리고 콜리니어는 선택한 두 개 이상의 선을 동일한 직선상에 놓이도록 하는 게 콜리니어고요. 호리진탈은 라인을 X방향, 즉 수평 상상에 놓이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버티컬은 호리진탈과 반대로 수직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탄젠트는 두 개의 선이 접하도록, 탄젠트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패러럴은 두 개 이상의 선을 선택해서 평행하게 놓이도록 하고요. 퍼펜디큘러는 수직으로 생성이 되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퀄은 두 개 이상의 선의 길이를 갖게 하고요. 또는 아크의 길이도
갖게 하는 기능이 equal입니다. 기존에는 equal length와 equal radius가 따로 있었는데요. 하나의 기능으로 합쳐진 기능입니다. 그리고 make symmetric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기능도 두 개의 커브를 내가 선택한 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주는 기능이었죠. symmetric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midpoint align은 라인이 있고요. 점이 있으면 이 라인과 점을 기준으로 2등분 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midpoint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를 띄워주시고요.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기능을 눌러서 새로운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케치 기능으로 탑뷰를 선택해서 스케치 평면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구속이 아닌 형상 구속, 즉 지오메트리 구속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기능으로 서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잡고 이동을 시켜보면 서클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서클의 크기도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때 서클의 위치와 크기를 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클을 선택을 해주고 지름 100짜리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서클의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서 서클의 센터와 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10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클의 센터와 Y축을 선택해주고 거리값을 20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sketch is fully defined 이라고 해서 이 서클의 위치와 크기가 완전히 구속이 됐는데요. 이때 라인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보면 위치가 이동이 되지도 않고 크기도 이동이 되지 않죠. 이때 크기랑 위치를 변경을 하려면 이 치수를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서클을 그릴 건데요. 이때 이 서클의 지름을 동일하게 100으로 하고요. 저는 이 서클이 원점에 놓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물론 서클을 원점에다가 그리셔도 되지만 이 서클의 위치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오메트리 구속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치수 구속으로만 생성을 해주셔야겠죠. 이때 서클의 센터와 이 축을 선택했을 때 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클의 센터와 Y축을 선택해서 0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 위치에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도면에서 0이라는 값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클의 위치를 정의하려면요. 이 서클의 센터와 기준이 되는 오리진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점과 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때 형상 구속 make coincident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치수 없이 형상 구속으로 서클의 위치를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 치수를 200으로 변경을 하고요. 제가 치수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서클의 크기와 이 서클의 크기를 같다라고 했을 때는 서클의 치수를 주셔도 되지만 서클과 서클은 equal, 값이 같다라고 주면 지름 100mm를 갖는 서클이 생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형상 구속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형상 구속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을 4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구속이 들어가지 않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구속이 들어간다면 Alt키를 눌러주시면 구속을 해제하면서 라인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렉탱글 기능이 있지만 구속을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라인이 수평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라인을 선택을 하면 상단에 구속 부분이 라인 하나를 선택했을 때 구속을 줄 수 있는 것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는 쉽게 구속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호리젠탈로 수평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라인이 수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인을 선택하고 끝점을 선택해 보면 수평 구속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라인을 선택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두 개의 구속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버티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라인이 수평과 수직을 이루면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라인도 수평이 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의 라인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과 라인이 수직이 되게끔 만들면 이 라인은 자동으로 호리젠탈로 변경이 되겠죠. 자, 순서가 중요한데요. 움직이고자 하는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움직이고자 하는 커브는 이 커브겠죠. 커브를 선택하고 두 번째 연속해서 커브를 선택하면 또 두 개의 라인을 선택했을 때 구속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make perpendicular로 생성을 해주시면 라인이 수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의 끝점을 왔다 갔다 해보면 아직 구속이 생성이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도 구속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펜디큘러를 사용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패러럴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럴은 두 개의 라인을 선택했을 때 두 개의 라인이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제가 움직이고자 하는 커브를 먼저 선택하라고 했죠. 움직이는 커브 선택하고 고정이 된 커브 선택해서 패러럴로 맞춰주시면 이 라인이 또 평행하게 생성이 되면서 버티컬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를 해서요. 커브가 고정이 되어 있더라도 커브를 선택하고 커브를 선택해서 패러럴로 해주면 기준이 이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커브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관계가 들어가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점과 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라인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끝점 부분에 이 동그란 구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구를 선택해주고 반대로 이 라인에 구를 선택해주면 make coincident가 활성화가 되고요. make coincident는 기존의 coincident, 즉 점과 점을 붙이게 하는 부분으로 실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끌어다가 맞추셔도 됩니다.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끌어다가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배운 코인시던트로 라인의 끝점과 라인의 끝점을 선택해서 make coincident로 생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라인 하나, 라인 두 개, 그리고 점과 점을 붙이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라인 두 개를 선택해서 길이값을 갖게 하는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과 라인을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서 make equal로 선택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속 마크가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때 옵션에 가보면 디스플레이 퍼시스턴트 릴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켜져 있으면 우리가 구속을 넣을 때 그걸 랭스, 시메트릭에 대한 구속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꺼져 있다라고 하면 어떤 구속이 들어가 있는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선택을 해야지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는 구속을 줄 때 구속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디스플레이 퍼시스턴트 릴레이션을 체크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ke coincident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더바 옵션에서 이 make coincident를 체크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 라인의 크기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200이라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한쪽에 있는 커브만 선택을 해서 값을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이 축과 축의 이등분되는 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라인을 왔다 갔다 해보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건 볼 수가 있는데요. X축을 기준으로는 대칭이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대칭을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make symmetric으로 생성을 해주는 방법과 그 옆에 미드포인트 방법으로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이등분되는 사각형을 만드는 세 번째 타입으로 생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신 걸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미드포인트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기준이 되는 점을 선택을 하면 그 기준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2등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2등분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위로 올려놓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 포인트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미드 포인트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때 미드 포인트 선택을 해주시면 기준이 되는 점에서 이 라인의 2등분 되는 부분에서 렉탱글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렉탱글 세 번째 타입으로 기준이 되는 점에서 사각형 타입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 make symmetric이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make symmetric은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대칭이 될 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치수 없이 대칭 형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용을 해보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선택했을 때 시메트릭 라인을 이 X축을 선택을 해주면 크기가 대칭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과 라인을 선택해서 축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 시메트릭 라인이 지금 체크가 돼 있죠. 리셋을 눌러서 라인과 라인 선택하고 Y축을 선택해주면 좌우 또 대칭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대칭인 사각형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메트릭은 구속을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과 라인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콜리니어, 동일한 선상위에다가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선상위에 라인을 생성을 할 때 콜리니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움직일 커브 선택하고 고정이 될 커브 선택해서 여기 있던 라인이 이쪽으로 온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클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서클을 두 개 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이 X축 위에다가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포인트 온 커브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서클의 센터와 축을 선택하고 make coincident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서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서클의 센터를 선택해 주고요. 축을 선택하고 make coincident로 구속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서클은 X축 위에서만 이동이 될 겁니다. 서클의 아크와 아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make coincident로 동심원을 맞춰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incident는 점과 점을 붙일 수도 있고요. 포인트 온 커브, 그 다음에 콘센트릭 세 가지 기능이 합쳐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에다가 서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형상이지만 이런 식으로 쉽게도 그리실 수 있겠죠. 아크와 아크의 지름값을 같게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아크와 아크의 길이값을 equal 기능으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쪽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서클이 동일한 값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서클의 위치와 이 서클의 위치는 대칭이지 않습니다. 이때 대칭으로 또 만들어주는 기능 make symmetric이라고 있고요. make symmetric 기능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클의 센터와 서클의 센터를 선택해주고 시메트릭 라인으로 Y축을 선택을 해주면 거리값이 같게 되면서 여기 50, 50 값이 아닌 그냥 100mm로 한 번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디멘전을 한번 주게 되면 서클의 센터와 서클의 센터 선택해서 300mm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좌우 대칭으로 150, 150mm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라인을 선택해서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과 아크를 선택했을 때 탄젠트 하게끔 이 라인과 아크가 탄젠트한 부분으로 생성이 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라인으로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로 바로 탄젠트로 그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구속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원래는 스케치 커브를 그릴 때 간단하게 탄젠트나 라인들을 그릴 때는 자동으로 구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갖다 댔을 때 이 위치에서 구속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구속이 쉽게 되니까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게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은 내가 원하는 구속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완성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구속을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그리지 마시고요.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구속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파일을 새로 오픈하겠습니다. 시메트릭 릴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조금 더 쉽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예제를 보면은 저는 대칭으로 만들 건데요. 이 라인에 9를 잡고 오리진 포인트로 가져가 보면 코인시던트가 생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서클의 센터를 Y축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메이크 코인시던트로 정렬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잡고 이쪽 라인에다가 갖다 대보시면은 지금 평행하게끔 구속을 주겠다라고 나오죠. 이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속이 또 자동으로 쉽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도 구속을 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좀 더 빠르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이러한 구속 넣는 방법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칭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파일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파일 오픈해서 메이크 시메트릭 기능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메이크 시메트릭 기능 한 번만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저는 X축을 기준으로 이 영상을 치수 없이 대칭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브를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커브, 그리고 시메트릭 라인, 대칭이 될 라인, X축을 선택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고요. 이때 시메트릭 라인이 계속 선택이 되어 있네요. 이 X축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또 대칭이 될 커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연속해서 대칭이 될 커브, 이 커브랑 이 커브랑 어플라이, 이 커브랑 이 커브랑 어플라이
해주시면 좌우 대칭인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구속을 넣는 방법에는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사용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라인을 그렸을 때 이 두 개의 라인을 끌어다 넣으면 평행이 되고, 이 서클 두 개를 가지고 끌어다가 넣으시면 메이크 코 인시던트도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형상을 끌어다가도 구속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메트릭 기능이라든지 다른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또 구속을 생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치수 구속과 형상 구속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